상상도 못했던 일, 한국이 일본 추월. 이게 사실일까요? 아마 정환전 TV를 계속해서 봐온 분이라면 이게 사실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게다가 슈퍼엔저 때문에 일정 부분은 착시가 깔려 있다. 이 부분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여드릴 지표는요, 확실하게 일본을 넘었다 하는 생각, 슈퍼엔저하고 상관없이 일본을 넘었다, 이런 생각을 할 만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와, 진짜 깜짝 놀란 지표예요. 슈퍼엔저가 아니라 이게 N 자체의 어떤 강세가 간다고 하면 오히려 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지표입니다. 뭐냐고요?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2024년입니다. 상반기 미국 10대 적자국입니다. 지금 보시면 대한민국이 6위입니다. 6위. 일본이 7위예요.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 무역 흑자를 대한민국이 더 많이 낸다는 뜻입니다. 340억 7,800만 달러. 일본은 340억 4천만 달러입니다. 차이가 3,800만 달러밖에 안 나지만 미국에 대한 수출을 우리가 더 많이 했다는 거고 거기서 흑자를 더 많이 냈다는 뜻이잖아요. 야,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가히 상상도 못한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일본을 확실하게 이것은 넘어섰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표거든요. 그동안 1인당 GDP가 일본을 넘어섰다. 또 일본에 대한 수출이 넘어섰다. 금액별로 말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수출이 일본보다 우리가 수출을 더 많이 한다. 이런 지표들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지표들은요, 슈퍼엔저에 기반한 지표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미국 10대 무역 적자국에 우리가 6위가 되고 일본이 7위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무역 흑자를 우리는 많이 낸다는 뜻이,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지만 우리는 흑자를 많이 낸다는 뜻이잖아요. 미국에서 흑자를 우리가 일본보다 많이 낸다는 것은 확실하게 일본을 이제 따돌리고 일본을 확실하게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야, 진짜 놀랍죠. 물론 미국에서 흑자 내는 가장 많이 내는 것은 중국이에요. 1276억 5,300만 달러니까 어마어마하죠. 멕시코도 827억 400만 달러니까 이 두 번째고요. 베트남은 565억 6,800만 달러 3위고요. 독일이 4위입니다. 422억 5,500만 달러. 또 아일랜드가 382억 4,100만 달러라 5위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굉장히 빨라진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시게 될 겁니다. 대만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대만은 299억 4,900만 달러거든요. 대한민국은 340억 7,800만 달러고요. 캐나다가 바로 이웃나라인데도 캐나다는 291억 9,300만 달러의 흑자를 내는데 그칩니다. 인도도 237억 700만 달러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 대한민국의 어떤 강함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마 그렇게 이해하고도 충분히 남을 겁니다. 게다가 이 성장 속도가 여러분 굉장히 빠릅니다. 보실래요? 지금 보시다시피 2021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14위였습니다. 미국에서 무역 흑자를 내는 국가들 중에 14번째였다고요. 당시에 일본은 6위였고요. 그런데 2022년에는 9위로 뛰어 올라갑니다. 일본은 여전히 6위를 유지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2023년 작년에는 8위까지 뛰어 올라갑니다. 8위까지. 그러다가 올해 일본을 꺾고 역전됐다는데, 역전시켰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죠. 지금 2024년 상반기 역전을 시켰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저력이고 이게 대한민국의 위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영자들,
도전 정신이 무지 강하거든요. 구두발이 딸트라고 하더라도요. 일단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그것도 중국에서 못 파니까 미국에서 많이 팔자. 미국에서 많이 팔자. 저는 굉장히 성공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는요. 미국 시장에서 맥을 못 쳤어요. 2021년 보세요. 우리가 흑자 규모가 14위잖아요.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유진영과 함께한다는 정체성이 확실히 드러나면서부터 대한민국의 수출은 굉장히 빨라지고요. 지금 2023년에 8위에서 2024년 6위까지 올라가면서 일본을 밀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확실히 자유진영과 함께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고 일본도 역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여러분 사실 대한민국이 일본을 추월한다. 아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당장 한번 보실래요? 1인당 GDP로 한번 볼게요. 몇 년 전으로 가면 여러분 1995년에는 3배 거의 3배 이상 3.5배가 차이 나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멀리 가지 말자고 2019년을 가보자고. 2019년도 34,094달러입니다. 34,094달러. 일본은 4만 달러고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2012년에 가면 우리는 2만 달러고 일본은 5만 달러 1인당 GDP가 가히 바라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잘 살은 것은 당연하고요. 일본의 경제력이 탄탄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일본을 넘어서고 있잖아. 일본을 넘어서고 있잖아. 2023년 대한민국의 1인당 GDP 국민 총소득은 36,994달러입니다. 일본은 35,793달러고요. 물론 이게 달러가 강세고 엔화가 워낙 약세기 때문에 착시 효과는 있습니다. 일본은 엔화로 산정을 해서 이걸 달러로 바꾸니까 워낙 달러가 강하잖아. 일본 엔화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35,797달러까지 이렇게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2012년에 거의 2배가 차이 나던 1인당 국민소득이 2019년에 줄어들고 2020년에 줄어들고 2021년에 줄어들고 2022년에 줄어들어서 2023년에 역전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추세적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앞으로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 이게 엔화가 강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언젠가는 우리가 일본을 넘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수출을 보면 확실히 나타나거든요. 2024년 한일 수출 실적을 보면 6월 달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딸리기는 해요. 아직은요. 그러나 여러분 1월 달에는 일본을 앞섰습니다. 수출 실적 자체가 굉장하죠. 물론 일본은 현지 수출도 있겠죠. 그러나 전체 수출액을 보면 지금 우리가 1월에 완전히 넘어섰고요. 5월에도 넘어섰습니다. 5월에도 대한민국은 580억 달러고요. 일본은 532억 달러였습니다. 6월에도 말입니다. 차이가 근소합니다. 대한민국은 571억 달러, 일본은 587억 달러. 전체적으로 1월에서 6월까지를 보면 차이가 굉장히 근소합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위력이 지금 얼마나 크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이 실제 빛을 발하는 것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신냉전 시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갈라져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대한민국은 자유진영을 선택을 했단 말입니다. 자유진영을 선택을 하면서 미국에 대한 수출, 유럽에 대한 수출, 특히 미국에 대한 수출이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역 흑자를 보면 미국에 대한 수출이 장난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무역에 대한 무역 수지를 보면 지금 2020년하고요. 2023년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2020년은 166억 달러의 무역 수지가 흑자입니다.
그러나 2023년은 444억 달러의 흑자예요. 대단하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금 저력은 충분히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미국의 대선의 판도가 어떻게 될지가 한국이 일본을 정말로 제대로 추월하느냐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최대의 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시절에 대한민국은 무역 수지가 형편없었거든요. 2017년 177억 달러, 2019년 114억 달러로 굉장히 떨어졌고요. 2020년도 166억 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트럼프 정부 때.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지금 대한민국이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파트너입니다. 완전히 파트너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 흑자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2021년에는 지금 227억 달러에서 2024년을 보십시오. 지금 전년 대비해 보면 굉장히 빨리 늘어나잖아요. 287억 달러거든요. 2023년에 444억 달러였으니까 올해는 500억 달러가 넘는다는 이야기죠. 500억 달러가.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하고 바이든 정부하고는 굉장히 크다는 거죠. 문제는 지금 트럼프 정부가 다시 들어설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트럼프 정부가 다시 들어선다고 했을 때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요 보시는 것처럼 보편관세 10% 부과하겠다. 중국산에 대해서는 60에서 100% 부과하겠다. 심지어 중국산 자동차에는 100에서 200%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거든요. 여기에다가 자동차 미국에서 만들어라 이거예요. 자동차 제조원 미국에 가져올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 만들지 마라 이거죠. 미국에서 만들어라 이거죠.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 아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식이든 조금 지체는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는 게 멈춰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추세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결국 일본을 우리가 추월하고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말입니다. 이제 한국 상품을 원하는 그런 소비자가 있고요. 중국 상품을 원하는 소비자가 있고요. 일본 상품을 원하는 소비자가 지금은 있다는 뜻이에요. 과거처럼 기술의 일본에 밀리고 저가의 중국산에 밀려서 대한민국이 너크래커가 되는 그런 상황은 벗어났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다 벗어났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많이 벗어났다. 이게 중진국의 함정이었거든요. 중진국의 함정을 우리는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일본과도 차별화, 중국과도 차별화한다. 이런 이야기가 실질적으로도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추세는 어떻게 바꾸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요 굉장히 많이 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대미 수출은 152억 달러가 줄어들고요. 제3국을 통한 간접 수출도 70억에서 80억 달러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미국 경제에는 타격이 없을까요? 지금까지 한국 제품이 미국을 가서 사실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한꺼번에 확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K-웨이브라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이제는요 한류라는 어떤 그런 열풍이 K-웨이브라고 큰 거대한 물결처럼 이제 밝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초기에는 대한민국을 견제하겠죠. 어떤 식이든. 견제하겠지만 결국 경제가 인기를 좌우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경제 파트너로 저는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약간 우리가 일본을 추월하는데 주춤주춤은 할지언정 결국은 말입니다. 일본을 넘어서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시장의 예측치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강해졌고 대한민국은 일본 제품이나 중국 제품과 차별화돼서 대한민국의 제품의 어떤 위상이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경영자들이 사장들이 대표들이 얼마나 참 강한 지도자인지 저는 새삼 느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몇 경영자들이 좀 깽판을 쳐서 그렇지 대부분의 대한민국 경영자들은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도 당연하고요. 국가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도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진정한 지도자는 경영자들이 아닌가. 저는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우리 경영자들은요. 당연히 존경받아야 될 대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